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어예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물러기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혼돈 물러있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어예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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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오늘 길을 보니까 벚꽃이 흩날리더라고요. 이제 벚꽃이 한 뭐 10일가량 이렇게 피었기 때문에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4월 6일입니다. 1시에 만남 우리 양동이 나래 방송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뭐 전국적으로 시제라고 하죠. 뭐 한식을 맞이해서 그 조상들을 찾아서 직접 산소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들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뭐 또 그와 함께 건조주묘가 이 발달이 돼서 그 화재 위험, 특히나 산불 위험, 이 경고 방송들이 많이 내렸던 지난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녀오셨죠?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벚꽃 금년은 유독 오래 간 것 같아요. 이 벚꽃이 필 때 보면은 이 비가 한번 내려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 많은 양의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이제 벚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죠. 미국의 시인 엘리어트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나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금년은 4월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느끼셨죠?
다른 때에 비해서 금년 2월 3일이 유독 잔인한 그런 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잔인한 달 좀 벗어나서 좋은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달이 되기를 좀 한번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4월은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그리고 또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희망의 꽃을 피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울할 때 밝은색 옷도 좀 입어보시고 따뜻한 햇볕도 좀 쬐어보십시오. 자, 이제 1시에 만남 시작을 할 텐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어났습니다. 4월 19일까지.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매거진 프로에서는 광합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 비타민 D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집 앞에 나가셔가지고 따뜻한 봄 햇살도 한 번씩 만나보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앞에 유채꽃이 피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삼척이라고 하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유채꽃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채꽃을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서 꽃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 들어본 노래인데 요곡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유채꽃이라는 노래입니다. 요곡 듣고 시작합니다. 바다 제주의 언덕 올레길마다 펼쳐져 있는 그리움을 따라 무얼 찾으러 이곳에 온 걸까? 너는 혹시 알고 있니? 얼마나 더 걸어야 할까? 비바람 불고 모진 계절이 힘겨울 때마다 가만히 나를 안아주던 내게 다시 기대어도 되니? 사랑스러운 노란 꽃들은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을 끌어안고서 다시 그들의 노래를 들려주려고 해. 너도 같이 들었으면 해. 사랑스러운 노란 꽃들은 차가 없길래 이 차로 보세요. 이 차가 안 보이길래 소리와 바닷바람 바다 섬 바다. 조금만 저희도 한국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 6명씩 먹는 거. 6명씩? 2,000원씩 3만원 준 거. 그래서 3만원 주고 더 나간 데는 어쩔 수 없이 더 나가는 거니까. 차 3개씩 다 가. 여기에 있을게. 참 좋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끝나고 이제 막걸리 한잔 했거든요. TV에서 이용탁이라는 친구가 막걸리 한잔 부르는데 막걸리를 잘 안 먹는데 확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만 했는데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유채꽃 뭐 좋은 꽃 구경 광합성 필요합니다. 비타민 D 우리 몸에 꼭 필요한데
그게 가장 많이 생성을 시키는 게 이제 태양이라고 그러니까 간혹 집 밖으로 한 번씩 살짝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는 좀 두시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한번 활기차게 함성도 한번 질러보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뭐 오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로 오늘이 그 초등학생,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개학 날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분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역시 예고대로 31일 날이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개학이 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교육부가 어쩔 수 없이 보육직책으로 그 개학 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 원격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개학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날짜는 조금 뒤쪽으로 늘어났죠. 이번에 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요, 지난달 31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장기화를 대비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원격 교육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바로 이 정보통신, IT 강국 아니냐,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가 대한민국에는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전문가 45만 명이나 있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개학을 선택을 한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잠시 후에 이거에 따른 문제점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그 언론에서 나온 것을 좀 짜집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개학 연기 이렇게 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초, 중고 학생이 무려 540만 명이 되는데 사상 초유로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잘 들으셔야 돼요. 알고 계십니다만은 헷갈린 부분이 있어요. 이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이면은 오늘이 4월 6일이죠. 6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의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와 교육부는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감염 통제 가능성, 학교 개학 준비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4월 9일, 오늘이 4월 6일이니까 그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고3, 중3 온라인으로 개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은 6월 16일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개학을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나머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은 4월 20일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주변에 계신 뭐 자제분이나 혹시 손주, 손녀 계시면은 고3, 중3이다.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다. 하면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은 20일 날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안 갑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각 학교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 온라인 수업이 좀 늦어지게 된 이유가 이거죠. 각 학교는 이제 4월 1일부터 1, 2주 동안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휴업하는 기간은 법정 수업 일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대신 법정 수업 일수 총 190일에서 중3, 고3은 13일, 중고 1, 2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은 17일,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19일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 수업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 수업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출결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원격 수업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개학식도 이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학식을 굳이 해야 되나요? 아무튼 수업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은요,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고 하죠. 조심스럽게 4월 말부터는, 아마 원격 수업과 그리고 또 이제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또 학교를 가서 하는 수업 병행을 한다. 이제 뒤에 이제 가봐야 되겠는데, 조금 좀 그래요. 예. 중고교가 1학기 지필 평가를 생략을 한 해 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실시합니다. 중간고사는 5월 달에, 그리고 기말고사는 7월 달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 감염 통제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학업을 무기한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지역별 감염 진행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를 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원격 수업으로 우려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할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고3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거 실력차가 확 이렇게 벌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또 위험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별로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스마트 기기, 인터넷 등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부에 따르니까요, 전날 자정까지 학교 67%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이 17만 명이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일단은 빌려준다고 그러더라도 요즘에 나온 새로운 기기를 대여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속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문제도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도 레포트 맞다고 정말 학생들 불만이 많은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과연 과제물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걱정이 되고요. 교육부 관계자는요, 각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 기기가 다행스럽게 23만 대고요. 교육부도 5만 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8만 대의 여분이 있습니다. 학교가 신청을 하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진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학생 집에 인터넷이나 프린트 등 필요한 기기가 없을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 학교 컴퓨터실을 쓰도록 허용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농산어촌, 그러니까 농촌, 산촌, 오촌 도서 학생들에게 주로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들 있죠. 시각, 청각 장애 학생들 원격 수업에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가정방문 순회 교육 등을 장애 유형 정도를 고려해서 제공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도 다국어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특성화고, 실업계 고등학교죠. 그리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는 기간 집중 이수제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개학 시기에는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실습 수업은 등교 개시 이후에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안학교 역시 원격 수업을 우선 진행을 하고 체험 학습은 등교 후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원격 수업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운영하는 원격 교육 시범학교 490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교육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부 등 관계부처가 에듀테크 중장기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교육부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총리가요, 감염 양상을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생활 속의 방역을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상의 안정성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특히나 우리 교사분들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학부모들께서도 교사분들에게 애정과 신뢰를 좀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학교가 지난 주말에 선생님들이 등교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격 수업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주말에 휴무를 반납을 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잘 되기만 바라겠습니다.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가는 잠시 후에 제가 노래 한 두 곡 정도 듣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제가 한 곡 준비를 해놨고요. 또 한 곡이 하는 동안에 명동 커튼 사장님이 영탁의 찐이야.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영탁이 멋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떤가요? 저도 좀 괜찮으면은 멋있다고 한번 넣어주시면은 물론 거짓말이라도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 노래 한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장범준의 노래 흔들리는 꽃 속에서 네 샴푸 냄새가 난다. 그 뒤에 찐이야 바로 띄워드립니다.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나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후곡하나 이 노래.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영탁의 찐이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이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이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야, 노래 시원하네요. 찐입니다. 뭐든지 찐하게 사랑도 하시고 일도 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우리 시장을 찾아주신 손님이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듣고 싶어요 했는데 벚꽃 엔딩 틀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동 복귀 2층 금호코튼 사장님이 신청을 하셨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싶어요. 봄날씨와 어울려요. 야, 노래의 신청곡들이 보니까 지난해 2019년까지는 이제 트로트 쪽이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확 바뀐 것 같아요. 아마 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노래들이 완전히 젊어졌어요. 트로트가 나오더라도 이제 예전의 어떤 전통 트로트가 아니라 요즘 트로트들 신청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제가 다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벚꽃 엔딩은 오늘 첫 곡으로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벚꽃 흩날리는 길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벚꽃 엔딩을 처음 틀어드려가지고 어떻게 이제 1시간 방송을 하면서 똑같은 곡을 두 번 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 한번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주까지는 벚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이제 어제 행사가 끝이 났는데 행사는 취소가 됐죠. 벚꽃길, 백립벚꽃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인해서 행사장에 있던 왕인박사 유적지 전면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길가 쪽에 이 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동차 스루로 쭉 지나면서 이 꽃들을 보셨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이제 꽃이 금년에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뭐 다음 주, 이번 주까지는 좀 만개할 것 같으니까 벚꽃 엔딩은 다음 주 방송할 때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잖아요. 이제 그때 또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우리 부총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 맞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요, 9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불안 증세가 느낄 정도로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분신이 된 지는 오래입니다. 특히 이제 화장실 갈 때 꼭 이 없으면은 큰일을 못 본다고 할 정도로 꼭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화가 된 지도 매우 오래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크톱, 그리고 또 노트북, 태블릿 PC 등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71.7%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게 뭐지? 이게 자,
학교 수업을 이제 그 원격 수업으로, 예, 잠깐만요. 갑자기 또 얘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원격 수업을 전환하기 위해 이런 정보통신 인프라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본질적으로 대면 수업, 그러니까 원격 수업은 쌍방향 소통이 어렵죠.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부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히 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갑자기 이게 우리 밖에 우리 도와주신 분 계시면은요, 얘가 갑자기 또 이상해졌어요. 페이스북이. 요거 한번 조금 들어오셔서 봐주셔도 꺼졌습니다. 꺼져버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요거 한번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까지 그렇게 잘 되다가 금년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얘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 봄 기운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얼마 전부터 이게 컴퓨터가 조금 작동이 자기 마음이에요, 얘가. 아무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조금 일찍 온라인 개강에 대한 대비책과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보자 식의 대책과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게 불보듯 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건 어찌 보면 책임을 일선 학교나 교사, 학부모에게 떠넘긴 처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 분이 교사분과 학부모, 학계 전문가 모두 온라인 개학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그런데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바로 이거죠.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도 될 것을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 소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의 이런 학습 쪽에서의 품질, 그리고 질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온라인 개학을 위해서는요, 원격 수업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학이나 입시 등 분야에서 실시간 또는 사전 녹화 온라인 강좌가 보편화돼서 확산된 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소위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강의, 인강을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학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수강료 또한 매우 저렴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한다. 이게 잘 적용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자기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물론 학교도 필요로 하는 건데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친구들 좀 보이거든요.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닌 쌍방향 소통의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일단 이게 큰 걱정이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는요,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성 지도로 병행을 해야 됩니다. 토론 수업도 해야 하고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라포, 즉 친밀한 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건 교사분들에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신학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잘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이것은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격 수업에 학생들 간의 격차가 또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다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둔 대로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불평등 심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온라인 학습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격차죠.
한 학교 교사가 학생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 관리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교육과 결과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당연히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들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은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가장 큰 걱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거거든요. 인터넷에 켜놨어요. 얼마 전에 좀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확진자가 아니었나 확진자 모르겠는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휴대폰을 집에 두고 그냥 돌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어른들이 그것도. 근데 학생들이 과연 놀기 좋아하는데, 이거 통제가 어떻게 될지, 요거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학부모님들도 한번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초등학생의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이렇게 벌물처럼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어른도 40분 동안 앉아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게 있어요. 초등학생은 45분 수업, 40분 수업, 중학교가 45분 수업, 고등학교가 50분 수업, 뭐 이렇게 있는 게 집중력 차이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쌍방향 소통이 됐을 때. 그런데 온라인에 앉아서 어른도 40분 동안 앉아있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있을지 아직 시작은 안 해봤는데 조금 걱정이 앞선 건 사실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누가 자녀를 원격 수업 시간에 맞춰서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돌봐줘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쉬운 일은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해달라고 그러면 한수부터 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온라인 수업을 못 따라가면 공부방이나 학원을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안 가고 학원은 가고,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소통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자리에 앉아서 이 집중력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지, 이것은 정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이거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계약은 해야 되고요. 일단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한번 또 가져보겠습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스마트 기기에 대한 문제인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영은의 노래 혼자가 아닌 나.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나는 슬퍼하지 않아. 다신 외로움에 슬픈데 난 흔들리지 않겠어. 너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런 내가 더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나 열심히 변해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멀리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로
어제가 후회돼도 나 지금 사는 오늘이 내일 보면 어제가 되는 하루일 테니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크게 한 번만 소리를 질러봐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내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네. 혼자가 아닌 혼자 아니고 여러 명 있으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거고, 뭐, 더욱더 즐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지금 그 원격 수업 요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상욱 씨인가요? 요 분의 어떤 한 구절이 생각나요. 답답하다. 마스크. 없어도 답답하고, 쓰고 있어도 답답한 게 마스크다. 계약을 해도 답답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답답하고 있는 게, 현재 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이 통신망 구축, 스마트 기기 등 보급을 해야 초등부 자녀들과 둘 이상인 경우에 실시간 교육을 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다면은 스마트 기기와 노트북 이것을 또 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벌맨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보통 집에 이제 그 아주 잘 사는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컴퓨터가 혹시 컴퓨터 몇 대 있어 집에? 예? 그 아저씨 컴퓨터 몇 대 있어 집에? 집에 컴퓨터가 몇 대 있냐고? 2대. 얘가 3명이죠. 예. 이 앞에 이제 계신 분도 얘가 셋인데 컴퓨터 2대예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것 또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원격 수업용으로 화면이 너무 작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 67%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도 17만 명 정도에 파악이 됐고요.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받으려면은 이 기기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 무선 인터넷망도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위한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부가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무선 사업망을 구축해 하고 있지만은 뭐 아직 100%는 아니죠. 3,600곳이 넘는 초, 중, 고등학교에 무선망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학교에 보급이 된 대부분의 데스크톱에는 화상 통화용 웹캠이 설치되지 않아 교사분들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 되는 거죠. 뭐 특히 수업 시범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얘기가 되는데, 야, 일단은 그 이번 주 목요일 중3, 고3 학생들, 요 내용이 뭐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이게 전부 다 뭐 만들어졌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뭐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약 안 할 수는 없고요. 방금 이 세 가지의 어떤 좀 문제점들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특히 이제 자제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관심들 좀 한번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효율화되고 뭐 이런 교육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내일 모레 계약한대 드디어 이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를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꼭 한 번씩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입니다. 박봄이 불러요. 봄. 박봄의 노래 봄. 네,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봄날 같은 노래가 그대에게 닿아서 꽃 피울 수 있다면 봄날 같은 노래가 그대에게 닿아서 날아갈 수 있다면 햇살의 자취를 따라 푸름의 향기를 따라 눈 감으면 볼 수 있는 저 멀리 햇살의 따스한 온기로 얼어붙은 지난 겨울 아무렇지 않은 듯이 녹여줘 봄날 같은 노래가 그대에게 닿아서 눈 녹일 수 있다면 봄날 같은 노래가 그대에게 닿아서 꽃 피울 수 있다면 바람의 길목을 따라 그대의 숨결을 따라 눈 감으면 볼 수 있는 저 멀리 햇살의 따스한 온기로 얼어붙은 지난 겨울 아무렇지 않은 듯이 녹여줄 꽃 피워라 찬란하게 숨겨진 내 이름을 알 수 있게 꿈속에서 숨쉬던 날 나를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봄날 같은 노래가 그대에게 닿아서 꽃 피울 수 있다면 네, 봄이라는 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곡 끝나고요. 네, 이 곡 끝나고 이제 봄 노래 한 곡을 더 한번 띄워드릴 건데 다비치가 부른 봄도 있더라고요. 요거 잠시 후에 한번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역 3대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기존 지원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대책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계 긴급 생계비가 가구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죠.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소득 규모 순위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가 1인일 경우에는 175만 7천 원, 2인일 경우에는 299만 원, 거의 한 300만 원가량이 되겠고요. 3인일 경우에는 380만 원가량, 4인은 470만 원가량, 5인은 560만 원, 6인일 경우에 650만 원가량이 지원이 된다고 하죠. 지원 대상은 광주 26만여 가구, 전체 41.9%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가구별 고득 금액을 조회한 후에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시에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죠. 주민등록 기준 주민자치센터 방문 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전용 배너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행복 시스템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 정보 시스템 가구별 소득 금액 조회 확인 또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그 정부나 시 예산 지원을 받는 중복 수혜 가구를 제외하고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사태로 격리된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수당 수급자 등 그리고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입고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저소득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월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죠. 요거 한번 관심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지원 대상이 뭐 특고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대출인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 됩니다. 이 안에는 특고 직종인데 택배, 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고려해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연수 강사와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이 해당이 되고요. 여가 분야, 문화예술, 연극, 영화 종사자 및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죠. 운송 부분, 대리직 운전원 등도 해당 사항이 됩니다. 뭐 제출 서류는요. 본인이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문제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만드냐고요, 이것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빼낼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다, 그러면은, 지난해 얼마에 몇 건, 금년에 몇 회에 몇 건, 이것을 뭘로, 우리가 직접 적어서 갖다 주나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가능하면 최대한 해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요, 1일 25,000원 또는 소득 감소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 100만원 광주 상세카드 지급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절차가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하니까 한 번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시력급여 수급자와 감염병 예방에 의해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역시 또 중복 지원으로 제외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실직,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자의 실질적인 무급휴직 근로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 발생을 한 사업장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 등 이런 것이 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본인이 실직이나 휴직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지원 내용은 1일 25,000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역시 4월 13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실업급여 대상자라든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입원격리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상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가 됩니다. 광주형 3대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요, 국비 및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총 1,10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주에 소재한 사업장과 2월 3일 이후 계속된 광주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주시 홈페이지에 신청 전용 배너를 설치를 하고 95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 인력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것은 물론 방문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또한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컴퓨터 할 줄 아시는 분은요 컴퓨터로 한번 하시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꼭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형 3대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광주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물샐 틈 없는 방역 그리고 안전망과 함께 촘촘한 경제 안정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경제를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광주시의 입장 또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니까요. 꼭 참고하셨다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한번 꼭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월 6일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봄입니다. 다비치의 봄. 사랑이 떠나가 이 예쁜 계절에 넌 떠나가 그래 알 것 같더라 차가워진 마음 다 느껴져 뽀얀 먼지를 불어내듯 힘없는 나를 몰아내 새하얗게 사라지네 있잖아 나는 어떻게 사랑이 또 어김없이 저무는데 난 네가 없잖아 남은 게 없잖아 흔적도 없는 나 눈 녹듯 그래 나도 없잖아 세상이 다 무너져 가까스로 버텨도 어느새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